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아이 하고서 일단 이렇게만 보여드렸잖아요. 잠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겁니다. 요거. 얘가 0이면 널로 바꾸고 그게 아니면 얘로 쓴다. 그리고 그걸 세겠다 라고 하면 0인 애는 안 나와요. 근데 너는 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4가 아니라 3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여주면은 컬럼명에 너무 화려하게 나오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별명 지어서 커미션을 받는 사원 수. 뭐 이렇게 돌려준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면 이 안에서 if 연산을 먼저 하는 거니까 커미션의 값을 0으로 갖고 있는 애들은 널로 치환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커미션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를 카운트 세는 거기 때문에 0인 애가 이미 널로 바뀌어 있으니까 카운트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내용 이어서 갈게요. 부서별 최대 급여와 최소 급여를 구하는 쿼리래요. 최대 급여랑 최소 급여 뭐 써야 돼요? 네, 맥스랑 민 쓰면 되겠죠? 일단 부서별이니까 뎁트 NO 그리고 맥스 셀 그리고 민 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이렇게 3개. 어디서? EMP 테이블에서. 그냥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면 결과가 이상할 거니까. 그죠? 20번 부서가 최대 5,000이고 최소 800이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린 부서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30번 부서랑 10번 부서에 대한 결과도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룹핑을 해줘야만 하겠죠? 뎁트 N으로 그러면 10번 부서는 5,000, 1,300, 20번 부서는 3,800, 30번 부서는 2,850에서 950. 이렇게 맥스랑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부서별로 급여 평균. 간단하겠죠? 셀렉트, 뎁트 NO 그리고 평균이니까 평균. 여기가 셀. 그러면 이거를 EMP에서 찾을 거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그룹 바이까지 넣어주는 거 공통으로 가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서별 급여 평균이 2,000 이상이어야 된대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하셨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냥 해빙절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조건으로 검증을 할 건지 그룹으로 묶기 전에 검증하고 묶을 건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지금은 부서별의 평균이 2,000 이상이래요. 그죠? 그러면 해빙절을 넣어주고 여기가 별명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써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30번 부서가 아예 안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을 부서별로 묶기 전에 웨어절에다 줬다. 그럼 결과는 다르게 나오겠죠. 자, 왜요? 자, 해빙절을 지금 같이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야? invalid group function? What? From where? group. 아하. 이게 채널. 뭘 잘못 쓴 거지?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계 여기 그룹화가 되기 전에 이미 웨어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상태에서 조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상 이거는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룹화를 이루기 전에 뭔가 조건을 부여를 해야 됐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이거가 뎁트 NO 30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해빙절까지 들어갔다면 데이터가 안 나올 거고, 그렇죠? 내가 웨어절의 조건을 어떻게 줬는가, 해빙절의 조건을 어떻게 줬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차이는 천차만별이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월급여가 1000 이상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월급여 평균을 구하라. 내 평균값이 2000 이상인 레코드만 구하라. 이게 아까 전에 제가 하려고 했던 문제랑 비슷하겠네요. 보여드리려고 했던 예시랑. 자, 그러면 select.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다가 웨어절에 얘를 넣었단 말이죠. 그죠? 얘는 이미 집계함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얘를 넣을 게 아니라 이걸 넣었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아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급여 평균이 상당히 높죠? 지금 하려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여기 집계함수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문법상 에러가 발생을 한 건데, 이거였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그래서 밑에 하려는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보죠. 월급의 평균만 보여주면 되겠네요. 부서별이랑 뎁트 NO 그리고 AVG 셀러리 똑같이 들어갈 건데, EMP고 그 다음에 웨어 1000 이상인 사업만을 대상이니까 얘가 1000보다 크거나 같은 애, 그 상태에서 그룹으로 묶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평균값이 2000 이상인 레코드만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서 해빙까지. 그래서 해빙에서는 이미 그룹화가 진행이 됐으니까 이 집계함수를 사용해서 얘가 2000보다 큰, 이렇게 30번 부서 또 안 나오죠? 왜냐면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30번 부서는 2000이 안 넘으니까. 조건절이 어떤 게 사용이 됐냐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의 조회 결과가. 자,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가지 테이블이 아니라 두 가지 테이블을 섞어가면서 봐야 되겠네요. 사업명과 부서명을 조회하래요. 사업명은 어디 들어있어요? EMP 테이블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부서명은 어디 들어있어요? 뎁트 테이블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요. 셀 그레이드까지. 이렇게 세 개를 셀렉트절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네임, 얘가 사업명이죠. 여기는 부서 번호가 들어있고요. 그다음 뎁트 테이블에 가보면 부서 번호에 따른 이름과 지역이 나와 있고요. 셀 그레이드는 우리의 그 급여, 등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 테이블이죠. 이렇게 세 가지 테이블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명과 부서명을 조회를 하려면 누구랑 누구를 합쳐야 돼요? EMP 테이블과 뎁트 테이블을 서로 조인을 통해 연결을 시켜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어떤 데이터로 연결해야 돼요? 그쵸, 뎁트 NO로. 뎁트 NO로 매칭을 시켰을 때 일치하는 애들만 그 해당 부서명을 가져와야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꼭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select. 일단 이 네임, 사업명 조회할 거고, 그 다음에 부서명은 콜럼명이 뭐야? dname이네요. dname. 얘네 둘을 조회를 할 건데, 그럼 어디서? 일단 EMP에서 할까요? 그리고 또 어디서? 이제 뎁트에서도 가져와야죠. 근데 뎁트에서 가져올 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결과가 56개나 나왔네요. 이거 왜 56개예요? 네, 모든 경우에서 다 합쳤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문법이 아니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조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일치하는 애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봤던 이너 조인, 교집합만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이너 조인 뎁트라고 적어줄 겁니다. 근데 조인을 썼는데 이렇게 조회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56이에요.
왜 그러죠? 네, 어떤 걸 기준으로 이 두 테이블을 엮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조인하고 세트로 오게 되는 온절에다가 EMP 테이블에 있는 depth NO라는 컬럼과 depth 테이블에 있는 depth NO라는 컬럼, 이 두 개를 매칭, 엮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면 14개. 총 사원수가 14명이니까 14개 데이터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대로 해도 결과는 잘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안 좋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가 안 좋을까요? 그쵸? 셀렉절의 컬럼 앞에 어떤 테이블에서 이 컬럼을 가져올 건지 명시를 안 했어요. 지금 당장은 사실 두 컬럼이 두 테이블에서 중복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그냥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항상 좋다라고 했죠.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죠. 별명을 쓰고 안 쓰고는 내 선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 마지막쯤에 나올 건데 셀프 조인이라고 해서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나 자체를 두 번 사용하기 위해 셀프 조인을 하는 경우에서는 별명이 필수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 테이블과 이 두 개로 엮을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이름이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별명을 짓는 게 맞지만 그냥 서로 다른 테이블들을 엮으려고 할 때는 별명을 짓고 안 짓고는 내 마음입니다. 내가 편하고자, 내가 좀 더 이 쓰는 부분들을 좀 짧게 편하게 쓰고자 별명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가 이렇게만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별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입니다. 안 해도 돼요. 이 상황에서. 근데 여기에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지 명시하는 거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 생략되는 거 아시죠? AS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에는 생략하지 말고 항상 써주세요. 그게 스스로한테 덜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 누가 쓰라 그래도 안 써요. 귀찮아가지고 일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름, 월급여 등급을 조회하래요. 이름 어디 들어있어요? EMP. 월급여는 EMP. 월급여 셀. 월급여 등급은 어디 들어있어요? 이건 셀 그레이드에 들어있죠. 그러면 셀 그레이드 중에서 또 어떤 컬럼에 들어있어요? 그레이드 컬럼이네요. 일단 이렇게 써요. 그레이드. 내가 조회할 컬럼들 일단 적어주는 거예요. from EMP에서 할 건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방금 했던 것처럼 이너 조인으로 교집합 엮어줄 겁니다. 자, 셀 그레이드 테이블이랑 둘을 엮을 건데 뭘 기준으로 엮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레이드, 로우 셀과 하이 셀이 있고요. EMP 테이블에는 그냥 급여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처음 배울 때도 그랬고 방금 전 문제까지도 그랬고 운절에는 항상 이 참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단서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 단서는 거의 대부분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거의 무조건 키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키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엮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조인을 처음 배울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단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이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단서만 있으면 우린 테이블을 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서가 보통 PK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단서로 PK 중에서는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우린 그 단서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실제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린 뭐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자, EMP 테이블에서 이 스미스 하나 볼게요. 얘 셀러리 800이래요. 그럼 셀 그레이드 가서 800이면 여기네요. 이 사이죠. 그러니까 로우 셀과 하이 셀은 700부터 1200까지가 1등급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스미스는 1등급이죠. 우리 뭐 보고 알았어요? 로우 셀과 하이 셀의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1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이게 단서네요. 이걸로 테이블을 매칭시켜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별명을 아예 지으면서 가겠습니다. 2점 이네임, 샐러리도 2점 샐러리. 여기는 S로 할게요. S.점 그레이드. 온. 일단 조인을 했을 때 그 기준을 잡아주는 조건은 무조건 온절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웨어나 해빙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여기에는 2점 셀. 얘가 갖고 있는 이 값이 EMP 테이블에서 갖고 있는 이 샐러리라는 값이 between S.점 로우셀과 로우셀이 이거였나요? 컬럼이 헷갈리네. 그냥 로우셀이구나. 로우셀에서 하이셀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이 between 조건만 보세요. 이것만 딱 보면 700과 1200 사이, 1201과 1400 사이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비교한 그 대상이 얘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 EMP라는 테이블과 셀그레이드라는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얘가. 그 안에 있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한다면, 지금 이게 좀 잘못돼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EMP라는 테이블이 갖고 있는 레코드들, 그리고 셀그레이드라는 테이블이 갖고 있는 레코드들, 이 둘을 지금 합쳐가는 과정이니까 MySQL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EMP 테이블에 있는 샐러리를 기준으로 봐서 얘를 이제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비교 대상이 이것 여기 안 썼네. 셀그레이드 테이블에 있는 얘에서 얘 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할 때의 그레이드를 가져온 거니까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자, 스미스 아까 1등급이라고 했었죠. 킹 5등급이래요. 근데 킹은 당연히 5등급일 수밖에 없는 게 대표니까 돈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다 14개를 다 비교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몇 가지만 보면 돼요. 이렇게 랜덤으로. 마틴 2등급이래요. 1250이고, 그럼 여기서 1250이면 여기 2등급 맞네요. 대충 한 3, 4개 정도 비교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져온 값이 제대로 가져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도 되지만 사실 이게 더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보면 되잖아요. 이러면 여기에 같이 나올 거니까. 얘 급여가 800인데 이 사이래 1등급이래. 맞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절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키 가지고 우리는 그걸 비교를 해야만 한다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키가 아니어도 명확하게 비교 대상이 존재하고 그걸 기준으로 매칭이 가능하다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다 키를 가지고 활용을 하긴 해요. 네, 이런 응용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름, 부서명, 월, 급여, 등급을 조회하라고 하네요. 이름 어디 들어있죠? 이 네임이겠죠, EMP에. 부서명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있어요? 네, 뎁트 테이블에 D네임에 들어있을 거고, 자, 월급여 등급은 어디 들어있어요? 네, 셀 그레이드 테이블에 있는 그레이드 컬럼이겠죠? 저 지금 그냥 별명까지 바로바로 붙여버렸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몇 번 반복을 하고 있으니 그냥 어차피 저는 이 별명을 쓸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따라하지 마시고, 자, from EMP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EMP랑 뎁트 테이블 엮어줘야겠죠. 그래야 이 정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성공했네요. 성공이 됐을 거라는 걸 우리 위에서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사실 이런 문제 풀 때 한 번에 여기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하고 추가로 더 붙여나가세요. 그게 좀 더 접근이 쉬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D네임까지 처리가 됐을 건데, 이제 S, 얘도 엮어줘야 되죠. 그럼 지금 EMP 테이블과 뎁트 테이블과 셀그레이드 테이블, 이 세 가지를 엮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한 결과가 이만큼 엮인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다가 셀그레이드 엮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 결과에 일단 온절 빠졌구나. 온절에 득트 NO, 얘가 득트 NO, 여기까지 했을 때 완성이 된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조인을 또 할 거야. 그냥 걸어주면 돼요. 셀 그레이드 이렇게. 그리고 조건은 또 줘야죠. 근데 조건은 여기서 이미 줬었네요. 이거 가져와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조인, 온 나왔죠. 그럼 여기까지 조인 한 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한 번 더 조인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인을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쌓아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테이블 한 7개, 8개 되는 애들을 엮어서 사용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실제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밑에 조인 붙이면 되는 거예요, 계속. 대신에 이제 조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쓰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있어요. 지금 일단 이 결과를 보면 잘 나오거든요. 14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제 뭘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가 EMP, 그리고 depth, 여기가 cell grade.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테이블 3개를 엮은 거예요. 그러면 얘랑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너 조인으로 엮였죠.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너 조인으로 묶인 결과랑 이 친구랑이 한 번 더 이너 조인으로 묶인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일반적인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 순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상황이 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뭔지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인을 다중으로 쓸 때 특히나 더. 물론 1대1로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 두 개를 엮을 때에도 조인의 기준이 되는 테이블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 상태에서는 사실 큰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다중 조인부터는 기준을 어느 정도는 명확히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쿼리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기준은 누구예요? 네, EMP예요. 왜 EMP예요? 네, 가장 처음에 나왔으니까. EMP가, 자,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놓고 볼게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까지 끊어놓고 보면은 EMP와 뎁트를 엮었죠. EMP와 뎁트를 엮었어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얘가 먼저 나왔죠. 얘가 어디에 있어요? 쿼리를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줄바꿈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EMP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왼쪽에 있는 EMP 테이블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너 조인이 아니라 레프트 조인을 썼다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너 조인이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가 더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조인의 종류를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수업 페이지에도 하나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보시면은 우린 이거 쓰고 있었잖아요. 얘는 완벽히 교집합이기 때문에 사실 얘를 기준으로 보나 얘를 기준으로 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얘네 위치를 아무리 바꿔도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레프트랑 라이트는 달라지죠.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를 갖다 붙일 거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라이트는 그 반대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를 갖다가 붙일 거야. 그래서 사실은 라이트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방향만 바뀌면 되니까. 내가 레프트는 쓸 줄 알아, 라이트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기준을 하고 싶은 테이블 왼쪽에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레프트 쓰면 되니까. 근데 쓸 줄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같이 다중 조인 엮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 둘이 합친 결과랑 얘를 엮고 싶어요. 근데 이때 기준이 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C가 먼저 오고 A와 B를 어떻게 엮을 거예요? 그죠?
좀 애매하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이제 서브컬이랑 이런 것들도 같이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애매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던 대로 AB를 먼저 이너로 엮어놓은 다음에 라이트 조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줄은 다 알아야 되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을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 EMP가 기준이고 레프트고 얘가 라이트다. 근데 이 결과랑 셀 그레이드를 한 번 더 합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누가 레프트예요? 지금 블럭 씌워져 있는 이 부분이 레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라이트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 그 기준만 명확히 잡을 수 있으신다면 조이는 몇 중첩이 걸리든지 간에 전혀 어려울 게 없다. 그것만 잘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과 직속 상사 이름을 조회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름은 어디 들어있어요? EMP에 들어있죠. 자, select 이 name. 직속 상사 이름 어디 들어있어요? EMP에 들어있죠. 근데 얘도 이 name 아니에요? 우리가 EMP 테이블 까보면 지금 이 테이블의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 자, 스미스의 직속 상사 이름이 뭐예요? 찾아보세요. 790이니까 포드 얘죠. 얘의 직속 상사가 얘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얘를 보고 이거의 상사 번호를 보고 얘를 보고 다시 여기로 찾아와서 아 얘는 포드구나. 한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지만 서로를 참조해야만 해요. 그쵸?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의 결과를 보고 있는데 얘를 데이터를 엮을 거래요. 그럼 결국에는 이만큼의 결과가 옆에 하나 더 있어야 이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 네임을 꺼내오면 이거 다 꺼내올 텐데 이 안에서 얘를 참조했다가 여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얘를 찾아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이 하나의 결과에서는. 그러면 똑같은 거 하나를 옆에다 붙여놓고 그 결과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잡아준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 그려줘야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나 자신을 한 번 더 참조해야 하는 경우를 셀프 조인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힌트에 지금 셀프 조인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셀프 조인은 그냥 명칭일 뿐이지 우리가 이런 이너 조인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에 셀프를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의 조인을 셀프 조인, 나 스스로 한 번 더 조인을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일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린 결국에는 이 네임을 두 번 조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EMP에서 할 겁니다. 근데 얘한테 E1이라는 별명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너 조인을 걸어 줄 거예요. 그리고 EMP 또 꺼내 줄 겁니다. 근데 얘 별명을 E2로 지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테이블이지만 이름을 다르게 지어서 두 개를 이어 붙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데이터를 매칭할 수 있는 조건은 뭘 줘야 돼요? 네, E1의 MGR과 그쵸, E2에 있는 EMP NO 얘네 둘이 일치를 해야 지금 우리가 아까 이 이름 보고서 얘의 직속상사 번호 보고 이 번호 가지고서 여기로 넘어와서 EMP NO 보고 얘를 찾았기 때문에 이름을 꺼낸 거잖아요. 그쵸? 딱 이거죠. 내가 뭘 보고 찾아갔는가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야 뭐 이네임이 겹쳤기 때문에 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안 들어가도 결과는 이러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자, 지금 같은 경우도 근데 잘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안 나왔어요? 킹 안 나왔죠? 킹 왜 안 나왔어요? 널이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킹도 보여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완료된 결과를 보면 킹은 이미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이것까지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문제 풀다가?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해당하는 문제가 이 다음 문제예요. 28번. 자, 얘는 보세요. 우린 지금까지 이너 조인만 제대로 써보고 다른 조인을 안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잘 보시면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너 조인을 썼기 때문에 킹이 안 나온 이유는 이너 조인을 썼기 때문이에요. 왜? 완벽한 교집합만을 데이터를 반환하니까. 근데 널은 데이터 취급을 못 받으니까 교집합에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조건을 비교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조회 우리가 비교한 조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린 지금 이 EMPNO가 갖고 있는 값과 얘가 갖고 있는 값이 일치해야만 데이터를 매칭해서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MGR은 널이에요. 여기서 일치하는 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져온 거죠. 그럼 이걸 가져올 수 있게 하려면 일단 얘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레프트나 라이트나 아우터 조인을 써야만 하는데 여기서는 아우터 조인 중에서도 만약에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 써야 된다 그러면 뭐 써야 돼요?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 왜냐? 이거는 교집합이 아예 없으니까. 우린 교집합도 필요한 거고 교집합이 아닌 것도 필요한 건데 그죠? 근데 굳이 여기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우터 조인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셔도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아우터는 그냥 이너랑 레프트 라이트 정도 알면 되는데 라이트는 반대 개념일 뿐이니까 사용할 줄만 알면 되고 개념은 요거랑 요거 정도만 알면 된다 예요. 자, 근데 레프트 조인을 보시면은 일단 교집합은 이너랑 동일하죠. 근데 지금 이 교집합이 아닌 부분 여기는 뭐예요? 그쵸? B한테는 없고 A한테만 값이 있는 경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쿼리에서 EMP21 이 친구는 이거 꺼내오고 있죠. 그죠? 여기에는 값이 있는데 여기서 가져오는 거는 얘랑 매칭한 결과 다시 이거 꺼내오는 건데 거기에는 값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1의 MGR 잠깐만 그죠? 얘한테는 여기서는 킹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걸 조건을 따지고 보니까 킹한테는 상사가 여기가 비어있어서 상사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있고 누구한테 없는 거예요? E1과 E2 중에? 예. E1에는 있고 E2에는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모양새가 여기가 그냥 사원이고 여기가 상사 이름이니까 기준이 지금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써놓은 게 사실 자연스럽게 그걸 맞춰버린 거예요. 구조를. 기준으로 반을 나눴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그럼 여기서 E1이 레프트예요? E2가 레프트예요? E1이 레프트죠. 그러면 얘한테는 있었고 얘한테는 없으니까 얘한테는 있는데 얘한테 없는 거 보여주고 싶어. 여기 뭘로 바꿔야 된다? 레프트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레프트 조인이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기준인데 그럼 기준이 되는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있지만 기준이 되지 않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없을 때 그때는 널 처리를 해서 보여줘요. 얘는 실제로 데이터가 널이 들어있어서 널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얘한테는 있고 얘한테는 없으면 그 부분은 다 널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레프트 조인 예제를 좀만 몇 개만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셀프 조인을 하는데 이너로 했냐 레프트로 했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27번 문제였으니까 얘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를 레프트로 바꾸는 것만 해도 사실 정답은 나왔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상사 이름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했대요. 조건 이거 맞아요? 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똑같은 거라 바꿔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바꾸는 척을 했어요.
E1에서 결국 E-name 가져오는 거고 E2에서 E-name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EMP E1이고 EMP E2죠. 그리고 조건도 안 바꿨죠. 이건 똑같은 결과잖아요. 저는 이걸 바꿀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결과 어때요? 이상하죠? 기준이 되는 테이블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얘가 라이트가 돼야 돼요. 바뀌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응용은 좀 이해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대입해보고 왜? 라는 걸 느껴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근데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가 결국 똑같은 매한가지인데 실제로 셀프 조인 안에서 뭐가 달라졌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조건을 누굴 먼저 걸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쓰려면 헷갈리지 않고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한다. 그 얘기죠. 네, 일단 문제는 이 정도로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3번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그룹 바이랑 해빙을 사용하는 정도의 문제였다면 24번부터가 조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었으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고민을 했어도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왜냐면 조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 넘어가고 조금 더 심화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셀프 조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에 조인이라는 거는 한 번만 그러니까 딱 한 번 내가 주의할 사람들과 그 생각해야 되는 그 매칭해야 되는 기준들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명확하게 정리가 딱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한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 조인을 잘 다뤄야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올바르게 구조를 갖춰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수업이 없죠? 내일 모레 수업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게 시간을 드릴 거고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새로운 개념이 좀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고 오세요. 서브 쿼리. 서브 쿼리에 대해서 그냥 MySQL 서브 쿼리 검색해보고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어차피 설명을 들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야? 정도만 한번 눈에 살짝만 담아보고 오세요. 어차피 설명은 제가 드릴 거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뷰 테이블 사용하는 것도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인과 생각보다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 다음 날, 수요일 날 설명을 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검색 안 해보셔도 돼요. 이거는 괜히 검색하면 다른 정보들이 섞일 거라 오히려 더 헷갈리실 거니까 얘는 검색하지 마시고 서브 쿼리 정도만 한번 검색해서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보강 있는 거 아시죠? 네, 참여하시는데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